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해서 모달 다이얼로그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어떤 함수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랩뷰의 표준 디자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인데, 이럴 때 어떤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열거형 컨트롤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속성을 또 뭐 타입 정의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열거형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별도의 서브 VI의 그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되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속성을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을 주도록 할 겁니다. 이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된 다이얼로그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활성화된 다이얼로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다이얼로그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하고요. 이거하고 배치되는 게 이제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어권이 새로 활성화된 다이얼로그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브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서브 다이얼로그를 활성화시켰지만 메인 다이얼로그로 제어권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를 이제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실습할 거는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자, 실습할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새로 활성화되는 다이얼로그가 보시면은 이렇게 화일 루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고,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 일반 디자인 패턴에 이제 이벤트 구조가 있어서 정지 버튼이 참여되기 전까지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을 적용을 해서 그 제어권을 이제 메인 VI로 넘기지 않고 이 서브 VI의 다이얼로그가 종료될 때 제어권이 다시 메인 VI로 넘어가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브 다이얼로그는 이제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약간 옵션만 약간 다르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메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만들겠고요. 여기에는 아이템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메뉴인데 이제 UN이 스펠링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노 메뉴, 메뉴 1, 2, 3 이렇게 4가지 아이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 불리언트 컨트롤의 타입의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단순 일반 디자인 패턴인데 이제 이벤트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여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셀렉트 메뉴의 아이템이 값이 변경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셀렉트 메뉴의 프로퍼티 노드에 문자 열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문자 열을 1차원 배열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1차원 배열 중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표현이 됐지만 데이터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정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표현 안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로가 없는 정수 타입인데, 이 배열 인덱스 함수에서 인덱스의 값은, 자, 인테저 32bit이기 때문에 이제 형 변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가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문자를 제가 추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이 서브 VI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의 정보는 여기 보시면 이 메뉴 01이라고 하는 이 서브 VI가 실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론트 패널 모양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자, 문자열 컨트롤에 이 문자열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렇게 서브 VI가 실행이 될 때 이 서브 VI의 다이얼로그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서브 VI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이라고 하는 옵션을 들어가셔가지고 실행될 때 이제 뭐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옵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셀렉트 메뉴에 해당하는 서브 다이얼로그가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셀렉트 메뉴는 원래 디폴트 컨디션으로 돌아가게 저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디션은 노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 메뉴로 바꾸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겠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 자,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한 모달 다이얼로그 호출하기. 자, 모달 다이얼로그 자, 호출하기로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저장 누르시고 경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근데 자, 이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파일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겠고요. 자, 저는 새 프로젝트에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저장을 할 텐데 저장 위치는 자, 경로를 붙여넣기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서브 VI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서브 VI라고 하겠고요. 자, 이 폴더를 저는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추가에 가보시면은 이 지금 폴더 스냅샷이 있고 자동 적용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초보자를 위한 기초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폴더 자동 적용을 적용하시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뭐 파일의 속성이 바뀌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바뀐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폴더 자동 적용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해주시겠고요. 자, 경로 선택해서 하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서브 VI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브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메인 VI를 하나 만들게요. 자, 내 컴퓨터에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VI를 하겠고요. 자, 컨트롤 S 누르고 자, 이 이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메인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할 것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에는 저희가 열거형 컨트롤을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프로젝트 윈도우는 여기 놔두겠고요.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이제 저는 실버 카테고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을 하나 가져오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저는 셀렉트 메뉴라고 하겠고요.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아이템을 추가할 텐데요. 일단 노 메뉴, 이건 디폴트 상태고 메뉴 1, 메뉴 2, 메뉴 3.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는 문자 열처럼 보이지만 숫자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인데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이죠. 자,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노 메뉴는 0, 메뉴 1은 1, 메뉴 2는 2, 메뉴 3은 3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되겠고요. 자, 확인 누르고요. 자, 약간 다듬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실제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의 그 디자인 패턴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이용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저는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 자, 이 정지 버튼은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벤트 구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해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이때 정지 버튼 집어넣으시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력 터미널에 보면 가운데 흰색 점이 있죠. 이거는 터미널이 이제 연결이 덜 된 게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자, 타임아웃일 때는 자,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인 VI의 프로그램의 형태가 좀 이제 정의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셀렉트 메뉴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셀렉트 메뉴의 값이 변경됐을 때 제가 이벤트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새 값을 하겠고 관련된 거는 이 관련된 이벤트 구조 안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정지 조건은 자,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VI에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메인 VI에 이제 프론트 패널 UI를 좀 꾸며 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VI 프로퍼티에서 보면 자, 항목에 보면 윈도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모양에서 저는 사용자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제목도 자, 그냥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서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실행이 됐을 때 메뉴 보험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수직, 수평 스크롤바 안 보이게 하겠고 또 실행될 때 도구 모음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 크기 조정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UI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을 때 이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활성화시키면서 속성은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을 줘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브 V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 메인 VI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종료를 하겠고요. 저장. 자, 아마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옮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건 옮겨주면 됩니다. 컨트롤 X 해서 옮기고요. 자, 이쪽으로 옮기면 자, 바로 적용이 되죠. 서브 VI의 파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는 게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VI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자, 추가에 파일로 하겠고요. 자, 메인 VI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VI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메인 VI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서브 VI 추가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파일 네임을 자, 서브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을 하실 때 프로젝트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메뉴 중에 프로젝트에 보면은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프로젝트에 뭔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사라질 때까지 뭔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디버깅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해결 버튼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 버튼을 실행을 해보면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정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랩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참조하는 서브 VI의 경로가 잘못된 경우에 이제 주로 충돌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한번 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 VI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브 VI 메뉴 1번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림을 컨트롤 X로 잘라내고요. 자, 메뉴 0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될 거는 자, 셀렉트 메뉴는 없으니까 이 이벤트 케이스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VI를 운영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듈화 할 때는 항상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이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실버의 클러스터 밑에 보면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관습적으로 자,
저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은 에라 입력, 오른쪽 하단은 에라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코드는 항상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실행을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랩뷰는 데이터 흐름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실행 순서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 에라 클러스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저는 실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는 에라 클러스터 정보는 보여주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문자열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선택된 메뉴의 아이템 정보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있죠. 자, 문자열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자열 컨트롤은 그냥 이렇게 에러가 없는 케이스 구조 입력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근데 여기서 또 해주셔야 될 거는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제목도 바꿔줘야 되겠죠. 메뉴 1로 하겠고요. 자, 사용자 정의에 가보시면은 이 VI의 그 속성을 모달로 할 거냐 모달리스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모달 다이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모달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확인 누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입력은 값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문자열로 나오는 거고요. 자, 정지 버튼 누르면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자, 그래서 하나는 서브 메뉴 2번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브 메뉴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코드가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2번도 약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메뉴 2번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3도 자, 아이콘 텍스트를 자, 메뉴 0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메인 VI에서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 컨트롤 값에 이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처리를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셀렉트 메뉴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가져올 텐데요. 이거는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셀렉트 메뉴의 아이템 정보를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문자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를 1차원 배열 출력으로 내보내 줍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특정 원소값만 가져올 건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원소만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0부터 부호 없는 정수 타입으로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에 넣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강제 변환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인덱스 정보는 이게 부호 있는 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인테저 32 롱 정수로 하시게 되면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자, 특정 서브 VI를 저는 호출할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선택은 이 세 값을 제가 입력을 주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케이스 구조를 처음에 만들면 조건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 보면 아이템이 자, 보면은 아이템 편집이 0부터 3까지가 총 4가지가 있죠. 그러면 0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우도록 하겠고요.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자, 1일 때는 자, 메뉴 1번을 제가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서브 vi 1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이렇게 인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출력을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서브 vi의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을 가셔가지고 호출 시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겠고, 닫혀 있었으면 실행 후에 닫겠다. 자,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됐는데 얘는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어권은 아직 이 모달 다이얼로그인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는 이 셀렉트 메뉴를 다시 원상 복귀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다시 노우 메뉴로 저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노우 메뉴로 할 거고요. 자, 코드가 좀 공간이 좀 비좁네요. 자,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코드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잘못됐네요. 지금 0인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0과 저는 2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케이스를 1번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1로 바뀌고요.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생성에 상수를 해서 그냥 에라 클러스터, 에라가 없는 에라 클러스터 상수를 그냥 이렇게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일 때는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케이스 추가를 하겠고, 여기서 2번 서브 vi를 가져오겠고요. 입력 문자를 넣어주시고, 자, 출력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해서 자, 두 가지 옵션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다이어그램 추가하신 다음에 자, 3번 서브 vi를 가져오고, 자, 입력으로 문자를 연결해 주시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 자, 셀렉트 메뉴를 해서 메뉴 1번을 하게 되면, 자, 이 1번에 해당하는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됐죠. 근데 여기서, 자, 제어권을 제가 메인 vi로 가려고 했더니 마우스가 먹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이 있어서 이 메뉴 1번에 해당하는 이 다이얼로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메인 vi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누르게 되면 그때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메뉴 2번을 누르게 되면은 근데 이거 윈도우 제목을 제가 못 바꿨네요. 자, 그러면은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2번에서 자, vi 프로퍼티에서 제목, 윈도우 제목을 메뉴 2번으로 하고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메뉴 3번에서도 vi 프로퍼티에서 메뉴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저장하겠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났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 1번 윈도우 제목도 맞고 여기 문자열 컨트롤도 맞게 돼 있죠. 정지. 자, 메뉴 2번 또 자, 메뉴 3번. 자, 이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 단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속성을,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을 주시고, 이것처럼 어떤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의 UI가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메인 그 UI는 심플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의 메인 vi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모든 것을 녹아 들어가게 하지 않고도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UI만 별도의 서브 vi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 실습 시간이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접해왔었던 프론트 패널의 열거형 컨트롤의 이벤트에 의해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 UI가 활성화되는데, 그 UI의 속성을 저희가 모달 다이얼로그 속성으로 줘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